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대표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 작품은 1805년부터 1820년까지 프랑스 왕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일으킨 나폴레옹 전쟁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러시아 귀족 가문들이 겪는 삶과 운명을 그린 대하소설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전쟁의 역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정말 위대한 영웅일까? 아니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선택이 모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일까? 전쟁과 평화는 전쟁과 사랑, 죄와 용서, 그리고 인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러시아 귀족 사회의 한 살롱에서 시작되는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5년) 여름, 샹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 사회에서는 한 살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안나 파블로브나 세레르. 귀족 사회의 중심 인물들이 그녀의 집에 모여 정치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살롱에는 권력과 인맥을 통해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려는 귀족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실리 쿠라긴 공자. 그는 황제에게 청탁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산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한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가문의 재산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날 살롱에 조금 늦게 나타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베주오프. 그는 러시아의 부유한 귀족 키릴 베주오프 백작의 서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족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죽으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중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바실리 쿠라긴 공작은 자신의 딸과 피에르를 결혼시키려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은 엘렌 쿠라기나. 아름답지만 허영과 계산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피에르는 그녀와 결혼하지만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피에르의 재산만을 원했고 곧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장교 페도르 돌로오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에르는 돌로오프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피에르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살롱에 있던 또 다른 젊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 그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귀족 사회의 허영과 공허함에 깊은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공작 부인이라 불렀던 리자 볼콘스카야. 그러나 안드레이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군대로 떠납니다. 그는 전쟁에서 영광을 얻고 위대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시작됩니다. 안드레이는 러시아 군기를 들고 전장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전투의 혼란 속에서 그는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땅에 누운 채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끝없이 넓은 하늘,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하늘. 그 순간 안드레이는 깨닫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명예와 영광이 이 하늘 앞에서는 얼마나 작고 덧없는 것인지.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조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리자는 아이를 낳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는 활기찬 귀족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스토프 가문입니다. 그 집에는 밝고 생기 넘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타샤 로스토바. 나타샤는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웃음이 많고 감정이 숨겨지지 않는 아이. 기쁘면 노래를 부르고 슬프면 금세 눈물을 흘리는 솔직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소녀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으로 성장합니다. 나타샤에게는 오빠도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로스토프. 그는 젊은 장교로 러시아 군대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안드레이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볼콘스카야. 그녀는 깊은 신앙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살아왔지만 전쟁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안드레이와 나타샤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실리 쿠라긴 공작의 아들 아나톨 쿠라긴이 나타샤를 유혹합니다. 아나톨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나타샤를 속이고 도망쳐 결혼하려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약혼은 깨지고 맙니다. 나타샤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보로디노 전투는 전쟁의 가장 치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안드레이는 포탄 파편에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부상병들을 실은 마차 속에서 그는 뜻밖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타샤 로스토바였습니다. 나타샤는 부상병들을 돌보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타샤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간호합니다. 어느 날 안드레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이해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는 나타샤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입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마침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전쟁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속에서 찾아온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편 피에르는 프랑스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곳에서 한 농민을 만나게 됩니다. 플라톤 카라타예프.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도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지내며 피에르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부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쟁이 끝난 뒤 피에르는 나타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이 로스토프와 마리아 볼콘스카야도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과 고통을 지나온 뒤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영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쟁과 평화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역사는 위대한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 천장의 침